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앞두고 인천에서 총선을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자님들과 정치포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현재 시의원이시고 총선 이제 준비하시는 분인데요.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지난 30년 동안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일해온 인천광역시의 행안위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1990년서부터 2004년까지 15년여 동안 한국노총에서 퇴업할 때는 정책실장이었죠. 노동자를 위해서 일했었고, 그 다음에 또 지난 8년간은 남동구민을 위해서 남동구의원을 재선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00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인천광역시 의원에 당선됐고, 지금 15조 예산 3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인천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이럴 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초대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이 하실 우리 인천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님 나오셨는데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인천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정치포차잖아요. 네. 의원님이 소맥을 한 잔씩 말아주시면 그럴까요? 네, 잘을 대표님들. 제가 소맥을 잘 타는데요. 네, 평소에 저랑도 가끔 드시잖아요. 네네네네. 저 이렇게 좀 세지 않도록 네.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PD님들은 같이 못 드셔서 죄송합니다. 역시 딱 양이 정확하게 이제 많이 드시거든요. 네. 평소에. 예. 네. 과하지 않게 이렇게 술을 또 먹으면 이 머리에서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활동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네. 딱 그 의원님이 이제 우리 이제 남동구민들, 인천 네, 네. 시민들을 위해서 예. 건배사 한번 이제 또 연말이잖아요. 예. 네. 자, 우리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광역시 행안위 위원장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있도록 깃발을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에는 우리 300만 시민 여러분들한테 간의 행복이 만복이 듣고 그다음에 가정이 행복하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300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여요. 역시 다 먹어야 됩니까? 아니 천천히 드세요. 이게 또 예. 여기가 이제 KBS에서도 나오고 여기가 의원님 지역구죠? 저 지역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민들이 네. 아침에 이제 여기 시장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장탕. 순댓국, 내장탕 하나씩 먹으면서 좋죠. 이제 인생을 논하고 또 이제 파했을 때는 소주 한 잔 드시면서 오늘은 얼마 벌었다. 어느 손님은 좀 짓궂었다. 등등 얘기를 하는 진상. 이게 아니 진짜 서민들 얘기가 오가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오늘이 12월 21일이잖아요. 네네. 역대급 한파. 예. 15도. 근데 진짜 딱 그 날씨에 어울리는. 정말 딱 날씨에 어울리는 음식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장소를 어디로 할까 하다가 오늘 지금 역대급 한파가 왔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 상인들의 애환도 좀 느껴보면서 좋은 얘기를 나누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저 수육도 맛있어 보이고. 네. 네네네. 수육도 여기 수육은 사장님이 직접 손이 여기서 가니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저걸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한 잔 더 말까요? 저는 소주로 먹겠습니다. 네. 소주 주십시오. 예. 천천히.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저도 이거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먹고? 달리시면 안 되는데. 본격적으로 하나 이제 여쭤보기 시작할게요. 이제 뭐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뭐 편하게 드시면서. 일단 국물 맛 한번 볼까요? 국물은 아주 진국입니다.
오 진짜 맛있. 진짜 맛있는데? 아, 밖에 너무 추워.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 PD는 사실 내장탕은 못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소머리 그 내장을 잘 못 먹더라고요. 육개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따가 아주 맛있는 걸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의원님이 8년 동안 남동 구의원 하셨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재선 구의원 하셨고 이제 시의원 당선 되셨고 네네. 이제 1년 6개월 하시고 네네네. 이제 총 정치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네. 내가 이번에 꼭 국회의원을 도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그 국회의 운영 상황을 보면 거의 이제 식물국회 지금 현재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현역 국회의원들 몇 면을 보면 네. 이분들이 뭐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네. 아니면 기업의 대표나 경찰의 네. 뭐 고위 간부로 해서 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국회의원 중에서 기초위원도 하고 예. 그 시의원도 하고 이 풋뿌리 민주주의의 맛을 본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필요한 의정 활동이 통해서 그분들한테 복지라든가 뭐 가야 되는데 네. 그런 거는 등한시하고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15년 동안 그 노동자를 위해서 한국노총에서 근무했고 그다음에 또 노조위원장도 제가 칠선 노조위원장에서 인천역 공공운동위원장 했는데 그다음에 풀뿌리 민주의 기초인 남동구 의원도 8년 했고 시의원도 11년 6개월 동안 조례를 제가 발의 통과시킨 게 32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이 발의시킨 32건이면 진짜 많아요. 제가 의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많이 발의했어요. 그리고 칼럼도 한 80여 편을 썼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국회에 가서 정쟁을 입수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을 바라보면서 민생을 챙기는 의원이 되는 게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회에 한번 입성해서 큰 뜻을 한번 펼쳐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사실 의원님이 준비하시는 지역과 남동을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동을 예. 이제 뭐 사실 쉽게 생각하면 서창동, 만수동 그리고 이제 9월 간석 일부 이렇게 서창. 서창 만수. 근데 사실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남동구 주민들, 저도 이제 남동을 주민으로서 참 주민들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실망도 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우리 윤모 의원님께서도 지난 삼선 의원 하시면서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폭 사건에 연루돼서 그렇게 되신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 굉장히 좀 애석하다라는 그런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배 의원으로서 큰 역할을 했으니까 저 같은 후배 의원이 이 지역구를 받아서 더 그분보다 훌륭한 의정활동 펼치는 게 저희 사명감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한잔 하고. 예. 제 의원님을 이제 남동구 의원 때부터 봤잖아요. 네네네. 그 남동구 때도 이제 기획행정이죠. 이제 남동구는 총무위원회. 예, 총무위원회라고 불리는 이제 행정 이쪽 그리고 시의원이 돼서도 행정을 하세요. 그럼 국회의원이 되면 어디 한 상임위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굉장히 약한 데가 환노위. 근데 저는 이제 인하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재정 전문가로서 이 지방재정에 굉장히 박시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가계부채나 국회부채가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좀 대한민국 전체의 예산이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우리 당에서는 이 노동계 출신이 아주 재혼이 희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환노위로 가서
아마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적 경제랑 바로 네, 만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쭤보시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궁금한 게 바로 있으면 직접적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이쪽이랑은 좀 그러니까 거리가 있지만 네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예. 네. 한번 물어보시죠 이참에 한번. 예. 너무 저 어려운 질문. 아니, 네. 예. 그 내년에 네. 인천에서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그래요, 유치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에서도 이제 네.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예. 혹시 지금 환노위에서는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지는 않거든요. 국회 환노위에서.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왜냐면 이게 유치가 된 상황인데 조금 아이러니해서 네. 혹시 이런 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네. 제가 이제 그 마을 공동체 네. 거기에 그 활성화 그 발제자로 갔어요. 네. 근데 우리 그 마을 공동체 센터에서 그 전 센터장이었던 이혜영 이혜경 네. 센터장인데 딱 이렇게 그 발제해서 하시다가 그 주에 붙었어요. 그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 그다음에 국가의 집권한 세력의 성향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표님이 말씀에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적 개혁, 사회경제적 마을 공동체, 주민 참여 예산 등등이 사실 이 뭐 그 집권 세력이라든가 자치단체의 성향에 따라서 예산이 뭐 줄고 늘어나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네. 일관되게 사실 뭐 마을 공동체로 얘기하면 아주 제일 풋불민주주의 제일 그죠, 작은 단위 그다음에 주민자치 또 경제적으로 하면 사회적 경제적 그렇죠. 또 일정한 이익이 되면 사회에 또 환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회 경제적임이 너무 이념적이다. 그다음에 지역 편향주의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오직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그 사회적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데는 되고 어느 데는 되지 말고 이게 아니라 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좋은 사회적 기업은 좋은 제도니까 육성을 해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앞장서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갑자기 또 이게 화합의 분위기가 이렇게 또 갑자기 내년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 인천은 정말 열심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 역시. 올해 사회적 제가 알기로는 그 박람회가 부산에서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되게 짠하게 본 게 이제 부산에서 깃발을 인천으로 이렇게 딱 넘겨주는 그 사진을 이제 제가 그 사진으로 이제 기사를 썼는데 내년에 인천에서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까 사실 좀 기대가 깃발이 사라지면 네,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해. 그렇죠. 그 이제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시의원 당선되자마자 너무 일찍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 물론 이제 1년 6개월 동안 다른 의원에 비해 방대하게 활동도 하셨고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이제 가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뭐 본인도 받으실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 이게 그 작년 그 지방선거 때 사실은 저희 지역구가 9월 이동이 9월 시스테크 강원모 현직 의원이랑 현직 부의장이었죠. 부의장. 부의장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 시의원이 뭐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오로지 우리 쪽에서는 제가 될 것 같아요. 저 이강호 전 구청장님이 2번 거기 되고 강원모 됐고 그 전에도 우리 당에서 한 사람이 거의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인데 민주당이 유리했는데 민주당이 남동을 해서 윤관석 의원이 그 3선을 하게 된 거는 9월 이동, 그 다음에 만수 이동, 그 다음에 서창 이동. 9월 이동하고 서창 이동에서 3,4천 표 앞서는 데 지역입니다. 서창 이동은 제가 살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서창 이동은 진짜 우리 당은 만만치 않은데요. 그리고 9월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8,900세대 아닙니까?
젊은이 도시. 예.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9월 이정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떠들던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이런 시절을 그렇죠. 합쳐도 거의 이제 그쪽 계열 정당에서 한 번도 네네네. 승리하지 못했던 네네네. 뭐 그런 곳에서 이번에 승리를 하셨다. 예, 제가 승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은 근데 그렇게 힘들게 승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버리고 나올 수 있냐 뭐 이런. 그게 이제 그 주민회 대표 아닙니까? 네. 저희들 임기는 이제 2022년 6월 30일 임기인데 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당신을 뽑아준 거는 인천시의원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남동구에 이제 그 뿌리를 두 네. 그 시의원이기 때문에 남동구 예산은 사실 여기서 하면 쉽게 군구의 구청장 군수가 들그러날지 모를 정도로 맞췄습니다. 아 이제 여기 와서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2024년 인천시 예산안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남동구청 박정효 청장님도 두 분 친하시잖아요. 제 그 인하대 행정학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해가지고 이런 거 문제 있습니다. 학연. 시장님도 그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인천시 발전과 지방의 발전 한 단계 엎드기 시킨 인천시의원인데 그 한번 임기를 다 마친 거냐 이런 얘기도 이제 간접적으로 하셔요. 하지만 그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변혁의 약자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온 내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런 양과 광폭의 행진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겠는가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전하려고. 야, 근데 제가 지금 사실은 이틀 전입니다. 네. 12월 19일이 언제냐면 12월 12일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고 네네. 19일이 딱 예비후보 등록이 일주일이 된 네네. 시작을 하고 일주일이 된 때인데 네. 제가 국내에 있는 이제 지역구 선거구가 253개거든요. 네네네. 253개 선거구에 후보 등록 현황을 한번 제가 쭉 봤습니다. 근데 인천에서는 이 남동을 선거구가 가장 뜨거워요. 맞죠. 현역 의원님이 뭐 그렇게 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7명이 등록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기사를 썼을 때 그 당시 기준으로 인천, 남동, 울보나 많은 곳이 부산의 서구동구, 뭐 대전에 한 곳, 경기도 하남시가 9명 뭐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핫한 선거구가 있는데 지금 7명에는 안 들어가 계시거든요. 아직 예비후 등록을 안 하셨어요. 아직. 이제 7명 후보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니죠.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까지 합쳐서. 예, 합쳐서.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비 후보가 7명인데 이제 의원님도 하신다 그러죠. 또 이제 또 나온다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쟁률이 센 지역구예요. 사실 남동울이. 그래서 사실 다 잘 모르지만 굉장히 나름 핫한 지역구입니다. 나름 핫한 지역구에서 지금 도전을 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그 본선에 나가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본선에 나가기 위한 경선 절차가 있잖아요. 네네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지금 눈에 띄는 후보만 보면 현재 지금 당협위원장님 네네네. 현직 당협위원장님 계시잖아요. 현직 당협위원장님 등록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내려오신 분 한 분 계시고 예 그리고 시의 대변인을 지내신 분 뭐 이렇게 이제 사실 인천시에 그런 게 있어요. 인천 국회의원 선거 역사를 보면 대변인 출신들이 당선이 그렇게 잘 돼요.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허종식 의원도 대변인 출신이시고 뭐 그렇잖아요. 네네. 뭐 윤관석 의원도 예전에 뭐 이렇게 하셨고 뭐 이런데 어떻게 경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한숨부터 한숨이 이제 그 경선이 어렵다고 해서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그 신동섭이 있는데 신동섭 현역 시의원이 있는 데를 겁없이 덤벼드느냐 그런 쪽에서 내가 이제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분들이 안타까워서? 네, 안타까워서 이게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지금부터 자기 돈 쓰는 건데 그 선거
비용 보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는 예. 14일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본선 게임 들어가서. 근데 우리 남동을은 아주 그 특성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 연고가 없는 사람들 네. 와서 된 적은 윤관석에 나름 윤관석 되는데, 의원도 인천 출신이긴 하죠. 예, 근데 윤관석이가 된 거는 우리 당에서 무소속 후보가 다 된 거예요. 어부지리로. 그리고 한 번은 저기 문대성이라고 하는 후보가 갑자기 낙하산으로 날라온 적도 있었죠. 예. 그래서 된 거지. 그 지역 연고가 없는데 후보가 나오면 성공할 수가 없는 데가 나와요. 아, 그래서 근데, 예. 제가 아까에 한숨을 쉬어서 그분들이 안타깝다라고 하면 저는 1990년서부터 10여 년 동안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노동자 노총에서 이어왔고, 그 다음에 2014년서부터 2022년까지 남동구의원 8년, 그 다음에 지금 시의원으로서 거의 30여 년 동안 우리 지역을 닦아놨기 때문에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차장님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출판 개념이냐, 국고수단 왜 합니까? 평소에 안 한 사람이야. 자신 있다. 네.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다. 멋있다 이거. 이것 때문에 한 거.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의정 활동한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한테 쫓아가야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의원님이랑 공조라기보다 제가 이제 취재를 하던 아이템들 중에서 사실 의원님이랑 뭔가 같이 했던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남동구민 축구단 그 이제 그 축구단 남동 FC죠. 거기 이제 그 문제 같이 이제 취재했었고 지방선거 직전에는 이제 그 길병원 이제 장례식장.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알게 모르게 그런 활동들을 사실 뒤에서 많이 하셨었어요. 그 남동 FC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 그 남동구의 원구성이 민주당이 열리고 우리가 8명이었어요. 사실은 수적으로 보면 이 남동 FC를 해체할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제가 조목조목 왜 이거는 유지되고 창단이나 유지돼서는 안 된다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나중에는 수긍하고 해체 동의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더라도 지금 남동구의 그 재정자립도가 한 38%였는데 지금 18%뿐이 안 돼요. 이게 그 선십성 예산, 낭비성 예산이 과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내가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뭐라고 했죠? 길병원 장례식장. 길병원 장례식장. 사실 길병원 장례식장은 박남춘 시장 때 그 교통 영향 그 평가 그죠, 끝났네요. 그리고 남동구의 이강호 총장이 허가를 내준 거예요. 사실은 그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허가 난 거를 어떻게 되돌립니까? 그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죠. 예, 화가 나죠. 그리고 그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100여 명 이상이 아니 15m 도로에 창문을 열면 장례식장 12층짜리가 보이면 그게 주거 환경이 그죠. 얼마나 열악해 있어요. 그 이사 가신 분들 있어요. 그 낮은 가격에 팔고 그런데 진짜 같이 투쟁을 했고 교통 영향 평가를 제가 원본을 입수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야. 한 사람의 그 모 대학의 기병과 관계된 교수가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또 걔가 그 교수가 걔가 아니라 그 교수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건축 허가 받을 때도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거를 그 문제 삼겠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이게 그 건축 원자재가 오르다 보니까 이걸 또 하다 보면 이결 여사가 볼 때에도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협상을 내준 거예요. 지금 장례식장에 당신들이 증축을 하면 최대한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입장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스타가 됐습니다. 이거 뭐 허가 난 거를 어떻게 했냐. 사실 저는 그 싸움이 의원님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원래 그냥 그릇이 되니까. 아니 저는 걸로 해주시면. 한 그때 당시에 거기가 표가 많거든요. 네. 거기가 아니냐 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좋다. 표. 민주당이 그냥 텃밭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상대 후보보다 의원님이 더 많이 가셨죠. 그 현장에. 네,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취재를 하러 매번 갔었으니까 이제 그런 기억들이 이제 그게 작년인데 좀. 그 집 옆에 장례식장이 있으면 좀 약간 15m 도로에 너무 좀 이 아파트 거기 열면 거기에 그 그죠. 12층짜리 장례식장 있다.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좀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 차장님이 또 당선되는데 그 집중 취재를 해주셔. 저는 아니요. 제가 편파적으로 취재는 안 했어요. 저는 편파적으로 취재 안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보면 이제 하나만 맞으면 딱 하나만 여쭤보고 일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저는 그래서 그런 장례식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공공성을 띠고 지금 장례식장 너무 비싸잖아요. 민간 장례식장.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공공 장례식장이라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이 있는데 시민들의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2 시립 장례식장이나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될 텐데 저는 제일 좋은 데가 지금 승하원 근처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좀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인천가족복권대회에 그죠. 장례식장을 추진했었어요. 네, 맞아요.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간 장례식장하고의 관계 그쵸. 이게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차장님 말씀대로 그거 동의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민간 장례식장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공공 장례식장은 꼭 필요하다. 네. 그런 쪽에서 한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마지막 1부 마지막이거든요. 네네. 이제 30분 해야 되니까 예. 1부 이 마지막 건배사를 네. 해주시고 네네. 잠깐 쉬었다 이제 2부 다시 시작하시죠. 예. 건배사 한번. 이제 1부 벌써 30분 했어요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30분이 길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짧네요. 하여튼에 이거는 우리 차장님이나 우리 대표님께서 잘 리드해 주실 때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300만 인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여태까지 왔고요. 제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 주민이 주신다면 지금 했던 것보다 10배 더 뛰고 열심히 일해서 최고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두주자로서 의정활동, 국회 의정활동 열심히 잘하는 의원으로서 거듭나도록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갑자기 끝내는 말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더 1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한파도 왔지 않습니까? 한파 잘 극복하시고 또 내일을 또 위한 건설을 우리 지역 주민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 주민과 300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네. 이렇게 1부 마쳤고요. 또 다른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